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외국인 다시 매도 전환, 셀트리온 반전 시점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국 금리 상승, 시장 본격 하락 신호인가? 두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가의 관계는? 세 번째, 외국인 매도 전환 이유는? 금리.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반전 시점은?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형태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옴으로 인해서 막판에 주춤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가와의 금리는 반대 관계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내려간다. 이러한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논리 때문에 우려하는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시장도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은 0.9%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음봉이 나타났고, 코스닥 시장은 전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세우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구도로 연결된다. 당분간은 그러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형주들이 못 가고 좀 쉬는 구도 속에서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순환을 돈다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맥 흐름은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상승이 왜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CRB사에서 제공하는 원자재 지수가 되겠습니다. 원자재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철광석, 금, 구리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 원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원자재 지수 자체가 작년 가격만큼 회복을 해놓은 상태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이러스 사태 이전으로 회복을 해놓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국제유가 웨스트 텍사스 중진유 같은 경우 전일 배럴당 60달러 이러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초록색인데요. 유가의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원자재들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금리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요인이냐면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원자재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시면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잖아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고, 따라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돈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돈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리는 뭐냐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은 금리는 올라가는 구조니까 그런 것이죠. 따라서 원자재 가격,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바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간다, 이러한 구도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또 국제 원유 가격 이런 것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내려간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기업의 실적 나누기 금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기업의 실적인 분자 이 부분들이 커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분모인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업의 실적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구도에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 이제 첫 번째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금리가 특히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상황들이잖아요. 유동성, 즉 돈을 워낙 많이 푼 상태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부양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채권 발행이 또 많아질 거예요. 미국의 국채 발행이 많아진다는 것은 미국의 국채가 많아진다. 그러면 공급이 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이러한 구도인데,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구조 이런 부분들은 연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연준에서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다가 주춤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단
작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 시장도 작년만큼의 상승세는 조금 힘들 가능성은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또 각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런 사실을 핵심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지수 측면에서는 주춤거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3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또 5,142억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특히 매도한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요것은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를 하는 것이죠. 이 패시브 자금들은 지수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상승에 따라서 부담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은 액티브 자금들이거든요. 이들 자금들은 종목별로 특히 카카오, 네이버는 신고가가 낮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구도인데, 왜 그러냐면 액티브 자금들은 자금 규모가 패시브 자금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도주를 신고가를 내고 나면은 이익을 챙겨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바닥에 있는 주도주 맥락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흐름이 다르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 해서 그러면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완전히 끝났느냐, 뭐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이 다르게 보이고요.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을 오늘 보시면은 삼성 SDI, LG화학 이런 쪽으로 또 매수를 하잖아요. 예,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2월 들어서 패시브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조금 들어왔지만 다시 또 금리 상승이라는 이 부담감 요인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패시브와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이 라인은 액티브 자금들이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죠. 이걸 잘 보시면은 1월달 초에는 패시브 자금들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다가 2월 들면서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최근 들어서 약간 이렇게 바꾸는 방향이 바뀌는 모습이죠. 반면에 액티브 자금들은 1월 초부터 계속 파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방향이 이미 미리 바뀌면서 종목 중심으로는 주도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패시브 자금들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액티브 자금들은 조금씩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종목 중심의 주도주 맥락은 연결이 될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미국의 금리 상승 부분이 심리적으로는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흐름의 추세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즉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구도는 이제는 정말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구도로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오르질 않습니다. 상당히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제가 셀트리온에 나온 재료들을 그대로 팩트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는 뭐 팩트니까요.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잘 안 움직인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제가 팩트를 뭐 거짓말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직원이냐, 아니면 뭐 셀트리온 회사한테 돈 받고 뭐 유튜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차분해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손해나고 이러시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리시고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더 차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자, 램시마 SC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염증성 장질환 쪽에 그리고 류마티스 쪽에 들어가는 약이 되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됩니다. 이미 램시마 IV, 즉 기존의 램시마는 유럽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 후편으로 나온 것이 램시마 SC잖아요. 이 램시마 SC는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신약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세계 최초라는 것은 인플릭시맙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피하 주사형은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정맥을 통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램시마가 기존 제품이 있기 때문에 램시마 SC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병원, 의료진 입장에서 더욱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병원 입장에서도 기존의 램시마를 처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1시간 정도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상이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램시마 SC로 처방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비용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의료진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이제 론칭 기자회담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이 자료는 셀트론 헬스케어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램시마 SC가 지금까지 유럽 쪽에서 프랑스에 처음 들어갔느냐, 이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미 영국과 독일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 1분기에 스페인, 이탈리아에 런칭하여 유럽 주요 5개국, 여기서 유럽 주요 5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프랑스에 들어갔고 그 전에 독일과 영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시에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 등으로 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유럽 런칭이 지금 준비에 본격 돌입해 있다 이런 측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재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주식은 오늘 또 마이너스 1% 하락세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매도 34억 정도로 별로 없는 상황이었지만 장중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또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양봉으로서 어쨌든 십자 모양으로 해서 외국인들 45억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 장중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외국인들 막판에 조금 매수가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재료가 조금 받는 모습이었다. 물론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뭐 선방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헬스케어는 아침에 UBS에서도 아침부터 팔면서 나왔지만 JP모가는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바닥권역이죠. 외국인들이 46억 정도 매수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레키로나즈가 국내에 본격 공급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판매 회사는. 그런 측면에서 영향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외국인들 아침부터 계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약도 JP 모간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은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이 셀트리온이 작년 3월 19일 날 바닥을 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3월 21일자로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처음으로 영상을 올린 날인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2개월 정도 조정 양상을 보여준 상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고,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조정을 받았죠. 이때도 조정이 상당히 좀 많이 심하게 좀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앞에 고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저지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 이후에 11월부터 해서 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서 지난 12월 7일 날 40만원을 한번 넘겨보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약 2개월 정도 조정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 34만원 라인을 그어드린 것도 이 앞에 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어드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34만원 선은 언제든지 빠르게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개월 조정, 3개월 조정, 2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간적인 측면에서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단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뭔가 여러분?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인다는 거,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우리가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드신 거 저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해지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램시마 SC는 사실적으로는 올해 2021년에 셀트리온의 중요한 다코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측면도 의미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편리하다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비용 측면에서도 의료진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한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적 자료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2021년하고 내년 2022년은 이 숫자들이 어떻게 될지 다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규모만 보자는 측면에서 최소한 올해도 1조 이상의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만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닥이 이제 거의 보인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좀 더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는 이러한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